요즘 쌍둥이 아들들과 와이프의 치열한 싸움에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남편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쌍둥이들의 연애 때문입니다. 연애? 첫째는 여자친구와 100일이 넘었다고 하고 둘째는 저희 눈치 보느라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이들이 지금 고2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학업에만 전념했으면 싶기도 한데 저희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들들의 연애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2 아들들의 연애는 허락해도 괜찮을까요? 듣기면서 되게 고민이 될 것 같긴 하다. 아버님 혹시 손을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시네요. 자, 근데 둘 다 벌써 연애를 시작했나요? 아, 예. 지금 연애 시작한 지는 뭐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요번에 이제 또 새로운 친구. 자, 이렇게 아이들이 연애를 하는 거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신기해요. 말 안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 아이들이 그때는 연애할 때 보통 보면 행동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는 그 시기가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아까는 그 작은 아이는 고백을 못 하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도 지금 사귀고 있는 상황이고. 성공했구나. 일단 축하드려요. 작은 친구들. 지금 축하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진짜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학업도 학업인데 남자아이들이잖아요. 혈기왕성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뭐 벌써 손은 잡았고 뽀뽀도 좀 하는 것 같고 약간의 스킨십 뭐 이런 것도 요즘 아이들은 되게 과감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사고 칠까 봐? 예, 사실은 통금도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좀 엄하게 하는 편이라 아이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버님께서 애들한테 얘기해봤다고 하셨는데 애들은 뭐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알겠다고 하고 자기 뭐라는 대로 하는 거죠. 요새 아이들이 보통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따라주지 않을 뿐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자기들은 한쪽만 보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쪽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실 이미 말을 해봤잖아요. 근데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오는구나.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일이 뭘 이렇게 되는 지점이 아닌 지점이 오는구나. 그럼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의 원하는 대로 바뀌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기도를 하면 엄마나 아빠 마음에 그래도 좀 평온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기만의 기도의 방식들이 있어요.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취미에 집중한다든지 기도의 정신을 갖고 하는 기도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면 자기의 마음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살짝은 다스려지면서 자기의 마음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더 간다. 근데 엄마가 계속 불안해 보여요. 너 세상 어떤 세상인 줄 알아? 너 여기서 뭐 사고 같은 거 나면 니네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엄마의 그 모든 불안함, 감정의 헤르츠, 아버지가 불편해가지고 너 아빠 몇 번 얘기를 해. 연애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대학 들어가서 하란 말이야. 카이스트, 서울대 들어가서 하란 말이야. 못 들어가면 영원히 하지 마. 아니, 예를 들면 과장되게 아빠가 이런 에너지, 엄마가 그런 에너지로 했는데 애들이 그러면 안 할 것 같으세요? 그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예요. 맞아. 안 하고 나 진짜 사귀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못 사귄 거야. 최악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엄마 나 안 사귀어요 하고 몰래 사귀거나 그러면 이 몰래 사귈 때 이 불안한 감정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을 조금만 믿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보통 우리의 아이들이 한 점 흠이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한 점 실패도 없이, 한 점 어긋남도 없이, 웬만하면 따박따박, 남들이 할 때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그게요.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니? 엄마가 그렇게 못난 년은 아니야? 엄마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아. 엄마 제발. 남들이 할 때,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 그만 하라는 거야, 엄마는. 그러다. 엄마는. 이렇게 혼내고 아이들을 다그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열등감이 많았던 건 나는 왜 남들이 할 때 제대로 못할까였거든요.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냥 맨날 울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니까 내년에 보내래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애들 안 된다고 그냥 보냈거든요. 키도 작고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대학 떨어졌죠. 전문대 재수해서 또 떨어졌어요. 엄마가 친구들한테 우리 막둥이는 똥멍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갔는데 근데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93년에.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머리를 깎고 돈도 받아버렸어요. 군대 간다고. 그러면 나는 똥멍청이가 해병대 갔는데 해병대에서 적응도 또 못하고 또 왔다고 생각할까 봐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기절을 해버렸네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그게 나는 왜 남들이 하라는 거를 그만큼 못할까? 나는 왜 그런 거 못할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늘의 이 강연들의 대부분은 제가 남들보다 좀 못한 거에서 나온 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부모님들이 살아보셔서 다 아시지만 방황하고 방황할 수 있거든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뭔가 그러한 평온한 그 어떤 센터가 있으면 애들은요 무조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게 너무 심하니까 부모가 되면 보수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에게 필요한 건 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네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애들을 목 조이는 믿음이에요. 그럼 애들이 실수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믿고 있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네. 그래서 약한 애들은 무너지거든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 너 실수해도 괜찮아. 엄만 여기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엄만 여기 있어.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좋은 성품에 맞아. 좋은 세상을 살아오신 것처럼 그럼. 쌍둥이 아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The only way all night I pray 한참 김창욱 선생님 오늘 만난다고 하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어머니에 묻고 대해서. 싶은 네. 게 있다고. 사실 저는 엄마한테 좀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들아 다섯째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언니 이름이 조남둘이에요. 조남 둘. 조씨랑 가문에 남자가 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남둘이야. 건이는 진짜 이게 되게 좋거든요. 되게 여성스럽게 예쁜데 병원 가면 조남둘 씨 하면 이렇게 좀. 근데 이제 다섯째를 가졌을 때 10달 동안 태교를 한 거야. 호랑이 꿈을 또 꾼 거야. 아버지가 하도 이제 호랑이를 그리고 해서. 누가 봐도 아들이네, 태몽이. 그 이제 딱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머리를 딱 봤는데 완전히 아들이었대. 그래서 이 애를 받는 그거 부분이 아들이 어디? 엄마가 아들이요. 아이고 끝났어. 아들이요. 쭉 빼냈는데 이제 안 달린 거야. 그 산파가 막 어디 갔노? 막 찾아. 아, 축하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엄마가 이 가수나 집에도 드글드글한 거 이거 막 주고피라면서 애를 이렇게 슬쩍 엎어놔봤대요. 근데 나는 그걸 감지를 했나봐. 목 근육부터 키워가지고 태어난 날 옆으로 해서 살아났다니까.
그럼 어머님이 계속 아들 낳으려고 계속 그러면 낳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낳으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님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딸이가 아들 낳아라. 그래서 진짜 애 낳으면 문 딱 열고 딸 낳았나? 응. 낳아서 밥 내라 하면서 엄마가 산후조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그러다가 아들이 8번째로 태어났잖아. 7대 1이잖아요. 7이 못 이겨 1을. 그러니까 이렇게 밥상부터 이렇게 진짜 딱 보면은 아버지하고 이제 남동생은 주로 육류 막 생선류 막 이런 쪽이에요. 우리는 다 밭에서 뜯은 거 쑥과 상추, 시금치, 부추 이런 거 있잖아. 꽁보리밥에 이제 먹고 방귀 끼면 끝나는 거 막. 정말 배가 고파. 하고 내가 한 번은 나도 또 이제 의학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토끼야? 엄마 나도 고기 줘. 가수나 멧돼지 쳐불러 나면서 나가라 이 가수나야. 고추도 없는 게 막 그때는 하여튼 그랬어요. 진짜 옛날에 그랬지. 근데 이제 가장 충격적인 건 늘 그랬지만은 제가 이제 연예인이 돼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잖아. 야, 그 돈이 다 아들한테 가는 거야. 다 아들, 다 내 아들. 그리고 엄마랑 EBS 무슨 프로로 라오스에 여행을 갔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둘이서 이렇게 뭐 동행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라오스에 연꽃이 쫙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거야. 둘이 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랬더니 엄마 딱 그랬더니 여기를 아들하고 왔으면 너무 좋았겠다. 왜 엄마는 딸이 아들 못지않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진짜 엄마한테 잘하고 챙기는데도 다 아들인 거야.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손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아들을 원했어요. 시댁도 당연히 아들을 낳으라고 했겠죠. 근데 처음에 낳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시댁 분위기가 또 나. 그래서 딱 낳는데 아들이 낳았어. 둘째를. 그럼 이제 여기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엄마 생각에는 아니야. 제사가 너무 많아. 혼자는 힘들어. 이 아들을 버탈 애를 낳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낳는데 또 딸이야. 또 낳는데 또 딸이 돼. 그래서 또 낳는데 또 딸이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딸이 넷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마지막에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다른 뒤에 뭔가 붙어요. 그게 뭐가 붙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왼수.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식은 뭐가 되냐면 남편이 안 계시거나 남편이 남편의 정서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엄마는 당연히 아들에 대한 것이 이게 이젠 아들이 아니야. 반은 남편이지. 하는 남편이지. 엄마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 엄마는 너그 형을 남편 반 아들 반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너도 너그 애비 없다고 생각하고 너그 형 말을 아버지 말처럼 잘 들어. 엄마 그럼 나는 왜 낳았어? 제사 도우려고 낳았어 너를. 도우려고 낳았어. 제가 제사 도움입니까? 예? 저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도 있는데 그럼 저는 당신은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사람 공동백서 올리고 살다가 보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때가 있고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냐? 살다가 힘든 날이거든요. 그리고 상처도 언제 잘 받냐면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시집살이를 했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아이 낳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며느리 일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도 쓸데없는 거 낳고 나와서 일해. 그걸 한 번도 아니에요. 2번, 3번, 4번, 5번, 6번 막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20대나 30대밖에 안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뭐 20대, 30대 내가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여기 와서 나는 애 못 낳았다고 쓸데없는 여자애들만 나고 이게 그 시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던 때잖아요. 남아 선호성이 있었을 때 그 있었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사실은 그 막내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엄청난 핍박, 내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의 삶이 말 그대로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이제 이 어머니 입장에서 뭐야? 시어머니는 완전 남인데 나한테 말도 안 되는 핍박을 하고 나 남편 믿고 여기 왔는데 남편은 나를 커버 쳐주질 않아요. 이야, 그러면 이 모든 거에 대한 상급이 누구냐? 면류관이.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엄마 인생의 슬픔의 80, 90 한이 다 담겨 있는 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내 면류관이고 내 구원자고 내 축제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아들 선호 사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뒤에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인 거죠. 내 인생 보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나들과 이제 여성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좀 이제 되게 비슷하게 그러셨거든요. 그다음에 엄마가 금강산 갈까? 응, 가지 마. 엄마 다 살았어. 하고 전화를 딱 끊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돈으로 드리라는 건가? 그럼 5분 만에 셋째 누나가 전화가 와요. 창호가 나 셋째야. 누나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 딸들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지금 전화가 오셨어. 우리 막둥이 아들이 금강산을 보내주는데 니들 딸년들은 밥 먹고 똥만 싼다는 거야. 우리가 밥 먹고 똥만 싸니 창호가? 어머니가 제갈량이시네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엄마가 머단디를 끊자마자 누나들한테 전화를 싹 돌려가지고 금강산 간다고 하고 욕하고 끊고 또 욕하고 끊고 또 욕하고 끊고. 야, 그때 아들을 좋아하나 남자를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엄마, 아빠 이런 접근이 아니라 다르게 접근이 좀 어느 날 되더라고요. 자식이 6인데 도대체 그 부모는 무슨 자기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30대, 40대밖에 안 됐는데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주신 탤런트와 엄마가 그래도 길러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제 내 능력 있게 살아가는데 비슷한 여성은 아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야 되느라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보다는 이해가 아닌가. 국민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조혜련 씨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와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펙.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존경합니다.